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4월 FOMC 회의의 핵심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3.50%에서 3.75% 유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아주 평범한 금리 동결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 조용한 동결의 이면에는요, 연준 역사에 남을 엄청난 제도적 드라마와 치열한 통화 정책의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5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34년 만의 표결 분열부터 성명서 분석, 파월 의장의 진단, 전례 없는 거버넌스 충격,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향후 전망까지 빠르게 넘어가 보죠. 첫 번째, 34년 만에 최대 표결 분열입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던 이 평범한 동결 결정이요, 사실은 1992년 10월 이후 연준 내부에서 일어난 가장 큰 표결 반란을 촉발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이번 회의의 가장 충격적인 헤드라인 숫자입니다. 바로 8대4. 무슨 뜻이냐고요? 무려 4명의 위원이 위원회의의 동결 합의나 성명서 내용에 대놓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진짜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반대 이유도 제각각이라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당장 25bp 금리 인하 해야지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비둘기파 미란 이사가 있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목소리를 낸 헤맥, 카시카리, 로건 이 3명의 매파 위원들이 동결은 좋은데 앞으로 금리 내리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싹 다 빼자 하고 강하게 치고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위원회가 양극단으로 쪼개진 셈이죠. 두 번째, 성명서, 매파 조정과 균형입니다. 연준이 이 난장판 속에서 양쪽 진영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는지 공식 성명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3월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다고 했죠. 그런데 4월엔 저 다소라는 말이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게다가 연준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콕 집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성명서 본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외부 요인을 명시하는 건 진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경계감이 확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거기다 중동 사태 문구도 보시죠. 3월만 해도 그냥 영향이 불확실하다 하고 넘어갔는데 4월에는 이게 경제 전망의 높은 불확실성에 기여하고 있다로 확 격상됐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라 경제를 흔들 핵심 변수로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매파적인 분위기가 풀풀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비둘기파적 문구를 끝끝내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문구를 확 바꿨다가 나중에 경제 지표가 달라져서 다시 뒤집게 되면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파월의 진단, 잘못된 반향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 경제가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냉정한 현실 점검을 해줬는데요. 이 발언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월 의장이 대놓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인정해버렸습니다. 연준 의장 입에서 물가 방향성 자체가 틀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거 최근 들어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방향이 틀어졌냐? 파월은 2가지 주범을 지목했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쌓여온 관세의 후행 효과가 앞으로 한두 분기 동안 마침내 정점을 찍을 거란 점, 그리고 둘째는 예측 불가능한 중동 에너지 충격입니다. 이 2가지가 겹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누적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한 거죠. 게다가 노동시장은 또 어떨까요?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이른바 불편한 균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도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떨어지면서 고용성장이 멈췄는데 사람을 새로 뽑지도 않으면서 해고도 거의 없는 기이한 상태, 즉 저채용 저해고 늪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78년 만에 이사 잔류입니다. 자,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회의에서 정말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엄청난 거버넌스 충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48년 마리너 에클스 의장 이후로 무려 78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파월 의장이 5월 15일에 의장 임기가 끝나는데도 연준을 떠나지 않고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쭉 남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임자가 쿨하게 자리를 넘겨주던 관행을 완전히 깨버린 역사적 순간입니다. 아니, 대체 왜 남겠다는 걸까요? 파월 의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전례 없는 법적 압박으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형사조사, 연준 감찰관의 진행 중인 조사, 그리고 리사쿡 이사 해임 시도까지 행정고발 이 모든 압박이 투명하게 끝날 때까지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인 거죠. 이게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파월이 버티고 있으니까 차기 행정부가 연준 이사회 과반수를 즉각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채우는 게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새로 취임하는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은 의견이 쫙쫙 갈라진 엄청나게 복잡한 위원회를 끌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연준은 아주 조용히 기술적인 조치 하나를 단행했습니다. 4월 세금 납부 시즌의 유동성을 맞추기 위해 단기 국채 매입, 즉 RMP 속도를 줄이기로 한 건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지고 있던 자산을 내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차대조표가 뚱뚱해지는 그 속도만 살짝 늦추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향후 시장 금리와 전망입니다. 매파적으로 변해가는 경제 상황과 연준의 전례 없는 독립성 방어전, 이 역사적인 콤보가 여러분의 향후 투자 전략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6월 회의가 진짜 관건입니다. 워시 신임 의장의 첫 데뷔 무대인데 상황이 험난하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매파위원 3명은 금리 인하 신호 당장 싹 다 지우자고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러다 보면 연준 점도표에서 올해 예상되던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마저 0회로 완전히 증발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87% 매파적인 목소리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은 6월에도 금리가 또다시 동결될 확률을 무려 87%로 아주 공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엄청나죠.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연준의 거버넌스는 깊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저채용 상태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이 불편한 노동시장의 균형이 갑자기 툭 하고 무너져 내린다면 과연 연준의 다음 카드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단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짚어서 돌아오겠습니다. Акбар.